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변 전문가입니다. 네, 이관욱입니다. 요즘 뭐 장마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죠. 시작이에요? 네. 뭐 비는 많이 안 오는데 그래도 장마도 좀 요즘 날씨가 좀 변동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장마는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에어컨도 저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4월 말 정도에 에어컨 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틀었다 껐다 지금 6월 달에 겨우 틀었다 껐다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올해 엄청 더울 거라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큰 더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진단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TV 시청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궁금한 종목의 종목명, 비중, 매수가, 그다음에 단기, 중기 뭐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 좋고요. 상세히 물어보면 더 진단이 정확합니다. 저희 진단이 뭐 다 맞을 수는 없더라도 참고하시는데 아주 좋으실 겁니다. 뭐 전문가님 요즘 시장이 이미 3,100인데 오늘 또 보라스 갔어요. 네. 사상 고점은 돌파할 것 같습니까? 금방? 글쎄요, 지금 네. 지금 이게 뭐 무슨 힘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는 샀다 하루는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분위기 자체는 최근에 이제 그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들은 팔고 있고 못 갔던 종목군들을 끄집어 당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SK 하이닉스가 200조가 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350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들 종목군들은 뭐 7, 8%씩 뭐 5, 6%씩 땡겨버리니까 시장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군 포함해가지고 뭐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 반도체 업종들,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이들 종목군들, 그 다음에 자동차까지 움직여버리니까 시가총액 상위들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시장이 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이 꺾일 때까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꺾여야 꺾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꺾이려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이러니까 꺼진 뭐 촛불 그 초를 양초가 있는데 바람을 불면은 꺼지려고 하다가 다시 탁 살아나는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기도 참 애매하고 그냥 가만 보고 있자니 좀 시장이 자꾸 가니까 짜증이 나는 요런 흐름입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구조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판 금액의 30% 정도를 한 작년부터 판 금액 30% 정도 하면 단기성 자금들이 들어온 거고 그 이상을 사면 장기성 자금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외국계에 나간 자금의 단기성 자금도 아직 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해외에서 국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펀드 중에 코리아의 주식을 사는 코리아 펀드 같은 그런 운영한 관련된 ETF 개설하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계에서 외국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생각보다 크고요. 아직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시장은 저는 초기 단계라고 상승 초입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주가 지수는 올라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원래 뭐 대형주만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형주의 어떤 코스피 200으로 몇백원 종목들을 주로 저는 장기로 하기 때문에 이미 1월 달부터 저는 대형주의 장세가 2분기부터 올 거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언론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5월부터 기존에 있던 뭐 조선방산부터 여러 가지 관련된 언론계 특이하게 지금은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월 달에 계속 연장되면서 AI 관련된 게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네이버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AI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혜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23년도 AI 반도체품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게 이제 우리는 소외됐거든요.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반도체 강국인데 AI 반도체도 소외돼가지고, 뭐,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수페타 요것만 올라갔는데, 큰 종목 보면. 근데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다른 반도체도 그렇고, 다, 시장 자체도 소외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AI 혁명의 주체 세력 미국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근거,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것만이라도 그 관련 AI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법적으로도 만들어지고 전반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AI가 시작돼서 23년 1년 반 만에 뭐 대다수 수혜주 10배씩 갔습니다. 10배, 15배. 못 가도 5배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수혜주는 기본적으로 올해 2분기 4월 달에 저점 대비 최소한 5배는 간다고 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배 정도 가는 주식들이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5배 왔고요. 올해 저점 대비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뭐 1, 20% 먹고 나온다든지 하면 지금 장에서는 소외되고 특히 중소형주 가는 장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장은 요즘 7월 5일 정도에 상법이 개정이 시작되면 예를 들어서 뭐 마련되는 거 보이는데 분리과세를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를 완벽하게 한다면 세상은 주식시장 뒤집어집니다. 즉 주식을 해야만 먹고 사는 시대로 간다. 부동산이 아니라 3% 정도 내외의 배당을 주는데 주가도 이미 몇 배가 배당을 받으셨기 때문에 큰손 자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저는 4,200을 지금 보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저는 그보다 마음속으로는 7, 8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7, 8천을 간다면 그걸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이 기회에 돈을 벌고 만약에 여기가 고점에 생각하고 계속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러다가 내가 나중에 잡게 되면 저 위에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종목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간난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질문하셨는데요.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지금 14,000에 10% 매수를 하셨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상풍력 관련주네요. 거기다가 2차 전지 사업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난해 작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재작년 실적보다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닌데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요. 실적이 그러니까 재작년보다는 그렇게 썩 많이 좋지는 않았다. 근데 이제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원래는 정석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져야 신뢰도가 여기서 있잖아요. 대량 거래가 터져줘야 신뢰도가 확실한데. 근데 어차피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 대량 거래가 안 터지더라도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은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얘는 이제 겨우 요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은 탈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일단 저점은 확보를 하고 있어요. 저점은 확보를 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지금 10%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가격이, 지금 여기 가격이 61선 정도가 되는데요. 1,700원 정도 되겠네요. 1,700원에서 1,750원. 적어 놓으세요. 1,700원에서 1,750원 지지가 되면요. 요거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시냐면 여기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이 영역이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한 11,200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700원에서 11,200원 여기입니다. 이 자리. 여기 영역을 지지를 하게 되잖아요. 이 여기를 지지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가 매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LS 머티리얼이 요렇게 조정이 나오고 요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그럼 여기 이 구간 있죠. 11,700원에서 11,200원 사이에 와주면 좋고 지지되면 지지되는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가져가세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요. 일단 단기적으로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단 13,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13,000원 초반권에서 14,000원까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과 같이 뭐 계속적으로 움직여 준다라면 단기적으로 볼 때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본다라면은 조만간에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한 번 더 움직이겠네요. 조만간에. 그러니까 요번에 오늘 지금 11,670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조정 받는 거 보면서 추가 배팅을 좀 더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13,000원 이상 14,000원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수익 챙기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가 매수 보면서 14,000원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각보영님께서 삼양식품 66만 5천 원에 15% 진단 부탁드리는데요. 잘 사셨네요. 15% 사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거의 100% 나고 있죠.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빨리 파는 게 아니고 계속 보지 마시고 15%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하셔서 중기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 삼양식품의 적정 주가는 지금 현재 앞으로 2년 뒤에까지 매출액 20% 이상 올라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팔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매출이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한 자릿수로 내려온다면 영업이익이 한 10배 정도 보면 충분히 적정 주가로 보는데 2년 뒤에 영업이익이 한 8천억대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 9조대이기 때문에 9조 7천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12배밖에 안 되죠. 그런데 매출이 20% 이상 성장되기 때문에 그럼 팔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외국인 주분이 지금 많이 높은 게 아니고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1년 동안 한 4, 5% 비중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더 늘 수도 있고요. 그래서 11만 정도 손절가 정도 종가 기준입니다. 11만 4천 원을 2주 정도 붕괴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보시면 월봉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큰 산이 이렇게 있는데 계속 가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3개월째 양봉인데 원봉이 하나 뜨고 나서 여기는 이렇게 조정받았잖아요. 음봉이 나와야 되는 아직 음봉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매도 이유가 다음 달에 또 특별하게 지금 장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현재 팔아야 될 적정 주가 왔다든지 그럴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주식들이 이제 한번 해외에 진출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매출과 다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팔지 않고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가 올해 1년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175만 원 정도 드리겠고 목표가. 그다음 손절가 114만 원에 2주 동안 붕괴되지 않으면 그게 붕괴되면 그때 이익 실현하시고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따상님께서 하나오션 81,300원 매수하셨고 15% 비중 매수하셨는데 11만 목표가인데 자꾸 빠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자, 우리 따상님. 우리 따상님께서 이거를 무슨 의도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조선업종이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이날이죠.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여기 이날입니다. 6월 12일 목요일이죠. 제가 5시에 그 명인들의 복귀를 하잖아요. 이날 하나오션을 머리를 쳐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단기적으로 매수 자리입니다. 여기 단기적으로 매수 자리입니다. 사달라고 자꾸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최소 못해도 이거는 10% 이상은 수익이 나옵니다. 직전 고점을 가든지 9만 원 이상은 충분히 9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자, 9만 원 넘어갔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직전 고점을 어떻게 터치했잖아요. 여기 이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점이 보면요. 직전 고점이 95,300원인데 여기 그 다음 고점이 95,8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말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그나마 있잖아요. 여기서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양봉이죠.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이게 음봉으로 빠졌으면요. 이거 많이 빠집니다. 이렇게 확 빠집니다.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흐름이 매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급하게 빠져버려요. 그나마 다행히 얘가 양봉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고점에서 이익이 있는데 윗골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고점에서 어느 정도 팔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조금 실수를 했다라면 뭐냐면은 너무 욕심을 냈다라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길게 보는 자리, 이 자리는 길게 보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만 대응해야 되는 자리를 갖다가 길게 보고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여기서 절반이라도 팔아놨으면은 여기서 절반이라도 여기 고점을 돌파를 보면서 여기죠 고점 여기 고점 돌파 보면서 여기서 절반이라도 팔았으면요. 자 여기서 절반 팔았다. 그런데 이 주가가 내려온다? 나는 매수가 이탈하면은 나는 어차피 절반 수익이 났기 때문에 나는 매수가 이탈하면 나는 나머지는 버리겠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밑에 저점에서 다시 사겠다. 이렇게 전략을 가져갔으면은 그게 정말 좋은 전략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 중장기로 볼 만한 위치도 아닌데 이걸 갖다 중장기로 가져간다? 아 잘못된 전략이죠. 왜냐하면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게 지금 주가가 한번 봐보세요. 2월 달부터 있잖아요.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위에서. 그러면 2월 달부터 해가지고 2월 중순 이후부터죠. 하나, 둘, 셋, 넷. 지금 4개월 이상을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평선들이 여기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이평선들이 다 모이면은 이걸 여기서 주가를 강하게 끌어당기지 않으면은 밑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월봉의 흐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윗꼬리 달고 있잖아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분기비 3분기 동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봉은 조정봉이거든요. 다음 봉은 조정봉이에요. 그리고 나서 연봉 차트를 보면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올해 이제 수익 내고 조정 기다렸다가 내년을 바라보고 길게 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예전에 복고 관련주들 있죠. 증권, 금융, 그 다음에 건설, 조선. 지금 이 종목도 보시면은 하나오션도 보시면은 과거에 있잖아요. 연봉 차트 봐보세요. 과거에 이게 언제냐면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고점 찍고 몇 년 동안 빡빡 끼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거 18년 동안이에요. 18년 동안 이게 빡빡 낀 겁니다. 이제 18년 동안, 16년 동안 빡빡 끼다가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 따상님께서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 자리는 길게 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짧게 묶고 빠져가지고 조정 기다려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실수를 하셨죠, 그죠? 예. 제가 볼 때는요, 일단은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하세요. 여기 이 가격이 얼마냐면은 78,800원에서 78,500원. 여기 61선. 여기까지만 딱 보유를 하세요. 이거 밑으로 빠지잖아요? 냅다 던지고 도망가야 됩니다. 얘는 이때부터는 밑으로 조정을 줍니다. 가격 조정을 주든지 밑으로 빠졌다가 기간 조정을 주든지. 그러니까 얘는 3, 4분기에는 쉬어야 돼요. 하반기에는 쉬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년을 도모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 그럼 직전 고점 돌파 못한다? 그럼 그때는 또 챙기는 자리. 여기 지금 이 자리는 길게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김미순님께서 SK바이오팜 11만 3,800원 10% 진당 대응 전략 부탁드려 했는데 이 종목을 제가 몇 번 계속 진당 올라온 거 봤는데 이제 11만 원대 사셨으니까 지금 뭐 그렇게 현재 많이 손해는 아닌데 계속 본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 이제 내전증 관련된 치료제입니다. 세노바메이트가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미국도 진출하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것도 하고 그다음에 세노바메이트의 후속 제품도 조만간 공개될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매출도 앞으로 계속 좀 늘어가고 이익도 늘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은 대신에 신약 관련된 그렇게 크지 않아 이게. 그래서 아마 사실 지난번 잠깐 올라갔을 때 나도 RTOG나 이런 것처럼 잘 갈 거라고 해서 바닥에 왔으니까 산 것 같아요. 이것은 관련된 시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뇌전증 관련된 시장이 이제 중추신경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연 평균 성장에도 한 7, 8% 정도 성장을 못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럼 고성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을 관련된 내전지 관련된 약품을 이제 공급하게 되면 그 한정돼 있는 거죠, 거의. 한정돼서 뭐 한 10% 성장하더라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시세가 폭발한 주식들은 다 폭발한 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이제 정말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큰 시장을 점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이 빠졌다고 제약 바이오 신약 관련 주식을 사시면 늘 고추만 사다가 결국 본전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로 후속 지금 팔면 후속 약품이 나온다? 그래봤자 뭐 그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기존 거 대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데 계속 내가 사놓고 손해났으니까 본전하려고 여기저기 계속 물어봤자 갖고 있으면 만약에 급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얘기하면 그냥 들고 있고 싶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저는 이 종목 계속 팔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본인이 팔고 싶어. 물론 최종판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가 2021년도에 뭐 시즌부터 시작해서 이런 SK 바이오부터 해서 이렇게 코로나 때 수혜주들 21년도 11월 10월 그때 그렇게 뭐 엄청 겁을 줬어요. 지금 물리면 평생 내가 회복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락으로 빠질 거다. 절대로 손절선 10% 20% 정해서 20%로 정해서 반드시 손절해야 된다. 그 시즌도 마찬가지. 다 그런 코로나의 수혜주들은 코로나가 제2의 19 코로나 말고 뭐 29 코로나가 온다든지 그런 게 오면 새로운 그 회복하지. 안 그러면 그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가상 고점을 돌파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알테존 다 돌파했다. 그럼 알테존 새로운 플랫폼이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거 플랫폼이고 그러면 지금은 제약 바이오 가는 앞으로 큰 시세 나는 거 AI 관련된 뭐 플랫폼 AI 관련된 그 큰 뭐 하는 뭐 루니시 뭐 이런처럼 이런 게 가는 거예요. 또 다시 그걸로 AI 관련돼서 신약을 빠르게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회사를 되는 거지. 이미 신약 개발하는 회사 그다음에 플랫폼 회사 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제약바이오 특별한 몇 빼고는 관심도 가시지 안 됩니다. 지금 장이 어떤 장입니까? 지금 11만에 20%밖에 손해 안 나는데 빨리 팔고 대형주 가는 거 아무거나 주도주 잡아도 그냥 회복되는데 요거 계속 부여잡고 내 본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물한 개구리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이게 상한가 가가지고 저 위에 가서 다시 20만 원 간다 하더라도 지금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매물대도 거래도 거의 없는데 매물 엄청난 많은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전력 매도하고 다른 거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계속 물어봤자 결국 내가 결단은 내가 내야 됩니다. 투자자인 여러분이 내야만 되지 전문가 의견 다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장 팔아라.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어서 바닥이니까 기다리면 뭐 본전은 가겠죠. 그럼 본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어떤 이야기 듣든지 그러면 본인의 선택 사항이지만 이렇게 대형주를 사면서 이 정도의 비중도 조금 사서 본전은 계속 하려고 물론 뭐 호재만 하방 호재 나와도 본전 하겠죠. 지금 20% 가면 본전 해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들고 있을 장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 매도해서 다른 걸 가시고 지금 제약 바이오주 건드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제약 바이오주가 하면 AI 관련된 주식을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 어떤 종목 질문하시겠어요? 예. 한글과 컴퓨터. 예, 한글과 컴퓨터. 매수가는요? 매수가 33,500원에. 비중은요? 비중은 18%입니다. 예. 이 종목 사신 이유는요? 추천을 여러 군데 저 친구도 좋다고 네. 그래서 또 방송에도 좋다고 그래서. 혹시 우리 시청자님 귀가 팔랑귀 아니십니까, 혹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예. 혹시 그 주식 하신 경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 그럼 앞으로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궁금하신 게 뭡니까? 모처럼 샀더니 그걸 예. 좀 다른 거는 좀 있는 곳이고 네. 그쪽이요 좀 뭐랄까 좀 죄송합니다만 SK 하이닉스에서 팔고 그걸 좀 샀어요. SK 하이닉스를 팔고 이걸 샀어요. 예, 놔두고 있어야 되는데. 아. 예.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SK 하이닉스를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가지고 수익이 더 있어야 많았을 텐데, 되는데. 그죠? 예. 그냥 우리가 네. 요거 하나만 알고 갑시다. 네. 아무리 몰라도 있잖아요. 네. 아무리 몰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사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요것만 알면은 우리가 네.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차트를 그냥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걸 갖다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요거를 갖다 살짝 조금만 줄여놓고 보죠. 줄여놓고 보니까 야, 여기 과거에 이런 고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고점들을 여기서 거래량을 한번 보시죠. 거래량이 작은데 이런 데를 다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이때 이걸 돌파를 할 때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구나. 이거 첫 번째 하나. 그럼 요거 충분히 이렇게 선 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렇게 되면은 요런 거는 사라더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익이 나오겠죠. 그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자, 우리 시청자님이 이 주봉을 딱 한번 봅니다. 일봉만 보면 몰라요. 주봉을 보니까 여기 직전 고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또 고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이 가격대는 윗꼬리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윗꼬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요 가격대 32,000원대 이상 올라가니까 누군가가 자꾸 팔더라. 매도를 하더라.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대가 33,500원이잖아요. 그죠? 네. 33,500원 가니까 누군가가 팔아가지고 자꾸 윗꼬리가 생기더라. 그 누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괘씸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 팔아야 되는 자리에서 샀구나.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직 이제 그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되니까 몰라서 실수를 했다. 그럼 다음번에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다음번에는 이런 데서 사면 안 되는구나. 이제 매수하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는 거 한 가지. 두 개를 배운 겁니다. 오늘.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 지금 이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죠? 과연 내가 이걸 들고 이길 수 있느냐? 주식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요. 수익률이 작을 때가 한 80%에서 83%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높을 때가 거의 85% 이상 그 다음에 9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매매를 하면은 쇠가 빠지게 한 달 동안 매매를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종목을 매매를 한다 치면은 3종목 손절할까 말까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지는 싸움은 안 하거든요. 지는 자리에서는 내가 공격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지는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들어갔다라면은, 이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들어갔다라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멘탈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리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보시면은,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오는데요. 거래량이 감소됩니다. 다행히. 거래량이 감소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단기적인 조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우려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다. 왜?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AI 관련이 돼 있거든요. AI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직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월봉도 그렇고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매도 물량이 나와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도할 자리는 충분히 줍니다. 그러니까 매수 가격은 조금 잘못되지만 충분히 팔고 나오실 수 있다. 왜냐면은 이 조정 나올 때 아래쪽에 보면은 조정 나오잖아요. 근데 다 아래 꼬리 달잖아요. 뭐냐면 저가 매수는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자꾸 산다는 거예요. 세력이 사는지 누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기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제가 볼 때는 35,000원 테스트 합니다. 여기. 35,000원 테스트 해요.
그러니까 35,000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수익 챙기고 나오셔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이기기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렇게 우리 시청자님이 불안해하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다시 한 번 더 35,000원은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다시 사고 싶다라면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여기 아래까지 떨어질 때가 기다리세요. 여기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한 28,000원 이하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 종목을 다시 살려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신중하게, 만약에 이 종목 매도하고 나오잖아요. 그때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이거 좋아 보이니까 이거 사 이런다고 막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한번 뭐 이 종목 사도 괜찮은지 뭐 문의를 하거나 그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꼭 한번 기회는 옵니다. 그때 잘 대응하시고 잘 팔고 예.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더 있으세요? 이제 막 말씀대로 28,000원 되면은 28,000원 3만 원 되면은 조금 더 사면 안 될까요? 아니요, 이게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오진 않아요. 지금 당장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올라갑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익 챙기고 나오시라고요. 35,000원 이상이면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비록 크진 않지만 챙기고 나오셨다가, 만약에 이 종목을 조금 길게 보고 싶다. 어차피 이제 그 AI는 그 정부 정책주니까. 예, 그죠? 예. 정부 정책인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길게 봐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28,000원 이하 쪽에 왔을 때 그때는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 길게 가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부분이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자리는 100% 깨지는 자리예요. 네. 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게 매도 자리는 준다는 거죠. 팔고 나올 자리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매도하고 뭐 이 종목 살 것 같으면 28,000원 이하로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예. 이제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예. 네, 다음 종목입니다. 우사랑님께서 주성 엔지니어링 33,010% 장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랬네요. 전망 부탁드리면 됐습니다. 반도체는 저는 이번 추세적인 장에서는 반도체는 소외된다. 몇 개의 반도체는 그 안에 괜찮고 AI 반도체 수혜주는 괜찮은데 지금 반도체 중에 한미 반도체 잘 안 가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 얼마나 쉬운데 주식을 그냥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데요. 뭐 만약에 급등주 하면 또 차트를 모르는데 급등주 따라가가지고 뭐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많이 빠졌는데 어떤 전문가는 반도체가 좋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 완전히 바닥이다 그러면 이제 사야 된다. 그런데 반도체를 사면 누군가 큰 손이 들어가서 매집도 하고 뭔가 있어야 돼. 크게 시세 나려면.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에 잠깐 올랐다 또 안 가는 거예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뭐 공매도가 많으니까 좀 어느 정도 50%까지 올라가겠죠. 근데 주도주는 뭐 100% 200% 막 가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신문은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식을 잘 알려고 그 시대를 흐름을 알려면 경제지라도 한 개 보라. 최소한 뭐 경제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중에 한 개라도 매일매일 보다 보면 내가 투자 아이디어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자, 요즘 이제 뭐 정치에서 뭐 박정희 경부고속도로, 이재명 AI 고속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주식을 강력하게 내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딱 나옵니다. 답이 뭐냐면 경부고속도로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에 누가 거기서 기업의 최대 수혜가 어디예요? 박정희 대통령 옆에 경부고속도로 누구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 누굽니까? 그룹사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잖아요. 현대그룹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때. 현대건설이 85년도 상장했지만 84년 말에 88년까지 엄청 올라가 그 다음부터 끝없이 직전까지 내려왔거든요. 성장을 그 다음 못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번에 울산에 아마존하고 SK 데이터 센터가 이제 됐잖아요. 10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그러면 일본보다는 좀 작지만 최대 규모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그 기업의 대표도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 참석했는지를 딱 보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I 고속도로, 이재명 AI 고속도로에, 그러면 이재명 AI 고속도로, AI 고속도로에, 뭔지를 일단 AI 고속도로 데이터 센터잖아요? 뇌를 담당한 데이터 센터에, 그죠? 그런데, 그러면 AI 고속도로 하는데 누가 참석해? SK 회장하고 뭐 삼성도 참석 이렇게 했지만, LG고, 야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네이버 카카오 대표가 가고, 그 다음에 프리오사 AI가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핵심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에서 가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가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삼성이 외국인 안 삽니다.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이닉스만 사잖아요. 지금도 외국인이. 그럼 하이닉스 비중도 사는 거. 하이닉스 가는 거고 나머지 소부장 다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추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요? 거기 네카가 갔잖아. 네이버 갔고 지금 네이버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거 간 것도 있어요. 그죠?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AI 관련된 이제는 수혜주가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소버린 AI의 핵심은 그럼 우리나라는 원래 AI 플랫폼죠. 네이버 카카 살 이유가 전혀 없으면 우리나라는 미국 거 사면 돼. 그런데 이제 소버린 AI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그 문을 걸어다면 우리 거 AI 수혜도 사야 되는 거.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프리오스 AI처럼 이렇게 AI 반도체 중에 칩을 제작 팹리스 회사들이 그 정도 최고 회사들인데 우리 상장 회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소부장 반도체는 AI 관련된 것 전부 다 뒤처졌어요. 지금 AI가 대중화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팹리스 아무도 따라가는 데 없습니다. 프리오스 AI 이런 거 빼고 대만 관련된 대만에 있는 팹리스 수백 개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우리는 손도 안 되면 다 뒤쳐졌습니다. 그나마 같은 게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소부장을 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사고 싶으면 SK만 사시면 돼요. SK 하이닉스만 사면 됩니다. SK 하이닉스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40만 대 당연히 가는 거고. 그러면 이 대형주가 가는데 굳이 다른 소부장을 합니까? 어떤 조그만 주식 하루 17% 올라갔어요. 추세 가려면 그러면 계속 추세가 나오잖아요. 이 한미반도체 그래 좋았던 기업도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안 가잖아요. 그죠? 이미 이때 다 수혜가 났고 이제부터는 더 경쟁도 생기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조차도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유일하게 개인 투자가 그러면 SK 하이닉스 그냥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형주 가는 장이고 또 반도체 소부장 아무거나 저는 전략 매도예요. 모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 주성 엔지니어 보세요. 이걸 왜 삽니까?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사신 이유는 아마 여기서 사셨어요. 사야 되지 않을 때 팔아야 될 때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장비 업체가 지금 올해도 지금 작년보다도 매출이 늘을지도 불가능하고 앞으로 22년도 매출 영업이익이 아직도 내년에도 돌파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 고점을 돌파하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거래도 없는데 잠깐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것도 1-20%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대형주는 한 달에 더블씩 가는데요. 그냥 사기만 해도 50%씩 가는데 굳이 나는 소부장 이렇게 개인만 가 있는 주식을 내가 사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돈이 흐르는데 가야 되죠. 돈이 많이 흘러. 지금 보따리 사가지고 큰 손들 어디 가는 줄 아세요? 그걸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권주가 가는데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 돈을 못 벌어요? 그냥 갖다 정권주 실러도 그냥 먹는데요. 지금 100%씩 올랐잖아요. 2달 만에. 아무거나 그 늦은 삼성증권 사도 50%가 기분 먹는데요. 48,000 저도 이 시간 48,000 했는데 47,000 했는데 안 잡히고 올라갔는데 그 정도로 이런 시대에 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소형주 잡고 이렇게 있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때 대형주가 나오면 그때 사면 또 몰려요. 그죠. 지금은 중소형주 반도체 특히 소부장은 저는 전략 매도다. 모든 종목. 저는 이렇게 강력히 말씀드리고 주성 엔지니어 내일 바로 다 파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최명훈 전문가님께서 열을 내셨는데, 너무 열겠네요. 예, 제가 잠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당장 수익을 원하시면 SK 하이닉스고요.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거든요. 삼성전자는 3년 뒤, 4년 뒤, 5년 뒤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삼성전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지난번 7만 원, 8만 원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왜 하이닉스하고 뒤집어졌냐면은 그때 TV에서 삼성전자 사야 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HBM 때문에 SK 하이닉스하고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HBM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독일에다가 또 독일에 또 회사를 하나 그 인수를 했죠. 그다음에 또 미국에다 또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미래를 위해서 돈 투자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 돈이 나갔으면은 그때는 수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몇 년 후에 이제 그게 수익으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3년 이상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수익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것만 참고하시고요. 우리 이제 완도콩님께서 부강약품을 질문하셨어요. 부강약품 7,300원에 30% 비중을 두셨는데, 야, 이 부강약품이 참 아쉽네요. 이 부강약품이 지난해 매출이, 그러니까 1사분기 매출이요, 478억으로 39%가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0억으로 흑자 전환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당기 순이익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적자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유상증자를 하네요. 얼마 전에 5월 달에 뉴스가 떴는데 한 845억 정도 유상증자를 해요. 이게 유상증자를 하면은 와, 이게 굉장히 물량 부담이 많이 되겠는데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지금 시장은 좋은데 못 올라가잖아요. 보시면은 지금 얘가 만약에 갈 것 같았으면 요 위에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못 가거든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유상증자 가격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상증자 때문에. 그래서 그 부담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야, 지금 이게 추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추세가 없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이 종목은 고생 좀 많이 하시겠는데요.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 손실이잖아요. 그죠? 절반 정도 손실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서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고요. 시간 싸움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30%를 들고 시장은 그렇게 좋은데 부강약품은 안 가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점은 나왔다라는 데 만족을 하시고 이게 저점이 오리지널 저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추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닥권을 다져주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시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두 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한두 달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올 한 해는요. 이 부강약품은 거의 바닥권 다지는데 시간 투자를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강약품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뭐 이게 유상증자가 참 이 유상증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유상증자 부분은. 요거는 그냥 올해는 안 되겠다. 올해는 그냥 묻어두세요. 여기서는 반토막 났는데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넘겨버리세요. 내년에 이제 올해 저점을 잘 다져 놓으면은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올해는 조금 마음고생 좀 더 하세요.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만 조금 잘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정보입니다. 화이트 하인드 레인저님께서 SK 오션 플랜트 18,700원 11%, 조정이 얼마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조정을 견디고 가고 싶어 하네요. 11% 정도 사서 왜 내가 조정을 기다립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면 조정을 기다렸다가 나는 손해 났다가 다시 내가 손해 난 훨씬 더 많이 큰 수익이 나면 그걸 가져가도 되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조정이 제에서 한 20%까지 내려가 조정이 됐어요. 조정받고 나는 기다려서 몇 달 뒤에 기다려서 이게 20% 수익이 냈다가 한 50% 100% 이렇게 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면 조정도 즐거운 조정이잖아요. 장기 투자가 그런 거거든요. 뭐 마이너스 50% 가든 70% 가든 앞으로 10배 갈 주식이야. 그러면 나는 몇 년 뒤니까 난 너무 빨리 샀기 때문에 평가損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기대감이 미래가 있으니까 그것은 가도 돼요. 그런데 이 SK 오션 플랜트는 이제 구조선, 해상풍력, 구조물 할 때 선박하는 거잖아요. 작업하는 선박. 그 다음에 해상 구조하고. 이게 그렇게 성장했으면 그럼 아마 사신 이유가 이럴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친환경 해서 해상풍력하고 태양광 타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실용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실용주의인데 굳이 한쪽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해상 풍력을 할 수 있는 윈더 타워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상풍 구조적으로 막혀 있고 대중강, 우리나라도 태양광 대중강 막혀 있는 상태. 그래서 태양광도 워낙 이제 산에다 설치할 수 없게 산림대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농토에 되는데 그 다 지주 허락마다 다 하면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규모. 그래서 지금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태양도 그렇고 이 오션 이쪽도 그렇고 성장을 잘 못합니다. 그건 늘 성장한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늘 가면 지자리 같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것도 2020년도 잠깐 요 올랐다가 21년, 20년도까지 요게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할 때 여기서 5천에서 한 몇 배 올랐어요, 그죠? 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사가지고 2만원 사가지고 여기까지 평균 2만 5천이네? 2만원 사고 2만 20%밖에 못 먹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조정받고 내가 기다려서 먹겠다고요? 요즘 그럴 바에 가서 하나솔루션 사놓지 밑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가가 있는데 그 목표가를 보고 내가 정말 이걸 20% 먹으면 많이 먹었다 그렇게 하시면 세월만 가요, 그죠? 지금은 대형주도 한 달에 100%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사서 내가 소외될 필요 없었지. 이래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뜻은 그래도 적은데 실리고 낮아져요. 그러면 이건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SK도 이 회사를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SK 회장이 절대 구조조정 해라. 돈 안 내면 빨리빨리 팔아라.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는데 굳이 내가 이걸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상가이기 때문에 내일 전략 매도하고 관심을 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골길님께서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12,000원에 사셔가지고 비중 15%를 가지고 계시네요. 자, 이 회사는 가방 의료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전부 다 좋네요. 매출액은 2,936억 41.5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83억 46.99% 증가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41억 30.07%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12,000원이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12,000원에 사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길 자신이 있나요? 손절 안 하고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여기 대량거래 한번 봐보세요. 대량거래 딱 터졌는데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안 터지죠. 요즘 시장이 어떤 시장이면요, 대량거래 터지고 나서 대량거래 터지고 조정 살짝 주고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있잖아요. 거래량이 안 터져요. 여기서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자꾸 추가 상승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JS 코퍼레이션이 지금 현재 흐름을 놓고 보셨을 때 주봉의 흐름을 놓고 보면요, 주봉의 흐름은 아직까지 살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위에 벽이 있잖아요. 여기 벽이, 그러니까 벽이 아니고 천정이 있잖아요. 주식은 4분의 1 지점에서 여기 4분의 1 지점에서 4분의 4 지점까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돌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거래량만 있으면 돌파를 하는데 거래량이 없단 말이죠. 자꾸 주봉상 흐름도 지금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얘는 지금 위에서 자꾸 윗꼬리가 나오죠? 그럼 얘는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 투자 주체를 한번 볼까요? 투자 주체를 보면은 연기금에서 조금 사주고 있고 보험 쪽에서 조금 사주고 있는데 누군가가 강력하게 막 밀어붙이고 이런 쪽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뭐 연기금에서 적극적으로 사고 보험에서 적극적으로 사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회사가 시가총액은 3,400억짜리인데 지금 매수 들어오는 거는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사고 팔고 이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시장이 올라오니까 덩달아서 올라온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이기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다. 길게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종목보다는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의류 가방이나 의류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판매하는 회사고.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대부분 다 기술주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술주들 그다음에 정부 정책 관련주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파시고 기술주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정책 쪽으로 조금 옮겨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 종목에 진짜 이 종목에 뭔가 있어. 제가 모르는, 예? 우리 시청자님만 아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차라리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점은 어디까지 볼까요? 저는 여기까지 봅니다. 저점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한 9,700원 정도 되겠네요. 9,700원부터 여기까지 보거든요. 자,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가 한 1,800원 정도, 1,840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9,700원에서 한 1,800원 이하 쪽으로 내려오면요. 저는 매수 관점으로 체크를 하겠어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더 길게 가지고 가셔도 되죠. 요렇게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7COC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35만 원 10%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은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부터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강력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삼성 거지만 얼마나 기술이 뒤처졌는지 이제 뭐 사족 보행 뭐 사업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미 중국의 로봇사나 이런 최고는 이미 공장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종 로봇이. 그리고 뭐 중국의 유비테크라는 상장회사, 홍콩의 상장회사도 지금 폭스콘하고 그다음에 뭐 BYD에 가서도 이제 가서 제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에 블랙웰 제조하는데도 내년부터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뭐 과거에 우리가 뭐 휴보라고 있었죠. 그 휴보 그건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공개를 안 하잖아요. 뭐 사적 보험 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물론 그 밑에 감속기록 액추가 여러 개 있지만 왜 더욱 경쟁력이 강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생산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휴머노이드 생산하면 그 경쟁력 전혀 없으다. 그러면 중국 건 이미 3분의 1로 값이 됩니다. 그게 우리 그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저는 뭐 2023년도 인조인간 1탄 할 때는 4월 달에는 10만 했어요. 그래서 17만 돌파니까 20만 간 팔았다 다시 만탄에 사가지고 최종 목표가 50만인데 얼마 전에 42만 9천 갔잖아요. 목표가 찍었습니다. 그 시가총액이 엄청 높아요. 지금 5조 7천억인데 언제 이익 날지도 모르는데 이 기술도 뒤쳐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왜 35만 대가 삽니까? 이게 늘 투자자들이 좋다 그러면 10만 원에 그때 사놓고 기다렸다가 한 몇 배 오면 3배 오면 그때 팔면 되잖아요. 근데 맨날 나는 장기 투자하기 싫으니까 빨리 돈 벌고 싶으니까 지금 올라갔다 42만 갔다 35만 원이니까 많이 빠졌네. 사면 저쪽에 물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레인보우로스 2023년 했지만 그 인조인 1탄의 몸통이니까 휴머노이드 몸통이 이제 휴머노이드니까 인조인간이 그러면 2탄 작년 3월에 2탄인데 3월 달에는 제가 올해 작년 3월 달에는 이거는 그대로 있어도 되지만 목표까지 안 갔으니까 그런데 로보티즈를 새로 신규로 해줬습니다. 뭐 로보트 중에는 유일하게 SPG는 이제 로보티즈가 이제 핵심이다. 그러면 여기가 보세요. 2만 원 내외입니다. 15,000까지. 그럼 여기서 주식을 사놓고 기다려야 몇 배를 먹을 거 아니에요. 이거 30만 원대 갈 거예요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5년 29년도까지 30만 원대 보는데 그러면 10배는 나잖아요. 그죠? 그럼 작년에 샀으면 10배는 얼마요? 5년인데?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도 최고 주식이죠. 자 로봇 LG 거잖아요. 근데 액추에이터 테슬라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액추에이터라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의 거의 원가의 절반 정도, 50, 60% 차지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처럼 옛날에 2차 전지 배터리의 원가, 2차 전지 배터리 원가 중에 40%가 양극재잖아요. 그죠? 그 양극재 매출 가장 중 양극재 에코프로가 $400잖아요. 15년 저가 대비. 그게 바로 매출 비중에 원가 비중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럼 원가 비중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로보티저예요. 그죠? 그 로보티 일동주입니다. 이거는 아무 때나 사면 물리면 사면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올해 보면 인조인간 3톤 올해 4월 말에 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30만 대더라도 저는 전량 매도 시켰습니다. 다 매도하고 로보티저 갈아타라. 로보티저 그러고 나서 급등자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마다 바꿔 가야 됩니다. 주식을. 이렇게 해야만 시장에 소외 안 되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 로봇주 중에는 저는 뭐 다른 것도 괜찮은 거 있죠. 당연히. 그 확실히 아는 거 하고 이렇게 위에 많이 갔다가 내려온서 사면 기다려야 돼. 물론 또 다시 회복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34만 원 정도, 33만 5천 원 드릴 테니까 상가격이네요. 거기 한 파시고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8만 원입니다. 손절가 28만 원이고 목표가 34만 드릴 테니까 반대 팔고 다른 로봇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삼성공조 질문하셨습니다. 허영규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16,800원에 10% 비중이시네요. 라디에이터, 오일 쿨러, 자동차 공조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은 지난번에 저도 한번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지금 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급등 나와가지고 낼름 팔고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딱 보시니까 여기 딱 이 자리에서 사신 게 한 이쯤에서 사신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사시고 나서 계속 지금 한 달 이상 손실 보고 계신데, 이 삼성공조 같은 경우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지금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이 저점부터 해가지고. 이 저점부터 해서 저점이 높아지느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지금 고점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즉 이게 대칭삼각형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대칭삼각형이에요. 대칭삼각형인데 대칭삼각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위로 급등, 아래로 내려가면 아래로 급락.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주봉은 여기 버티고 있거든요. 여기 구름대 상단 부위 있죠. 여기 버티고 있어요.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데요. 월봉이 보면은 월봉이 딱 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구름대를 팍 뚫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걸 못 뚫고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시장이 지금 좋잖아요. 그죠? 그럼 수급을 등에 업고 이걸 강하게 확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수급 한번 봅시다. 수급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이게 사는 동, 마는 동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자식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지금 뭔가 힘을 좀 실어주려면 실어줘야 되는데 힘도 실어주는 것 지는 저 많은 동 기관들은 아예 관심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매수 주체가 없는 거예요. 매수 주체가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종목이 지금 비추세 구간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추세를 가지고요. 요거를 이탈하잖아요. 요거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탈하지 않잖아요. 그럼 보유 관점. 그렇게 해서 시간 투자를 조금 하셔야 될 거예요. 비중은 10%밖에 안 되니까요. 이 추세만, 요 추세만 유지하시잖아요. 요 추세만 유지하면은,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번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추세 이탈하잖아요. 무조건 손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식은요, 여러분, 수익도 수익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리스크 관리예요. 손절 못하면요, 여러분들 수익 낼 생각 하지 마세요. 손절 못하시는 분들이 수익 났다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손절 못하는 사람 치고 수익 났다?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몇백억, 몇천억 자산가가 아닌 이상은요. 손절 잘 하셔야 돼요.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추세 이탈하면은 무조건 손절입니다. 그 전까지는 보유 관점. 네, 다음 종목입니다. 정원님께서 하나솔루션 31,000원 10% 수익 났었는데 다시 내려와서 매수가에 반은 팔고 나니 또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하는가요? 뭐 반팔아서 20% 샀다가 반팔았네요. 그러면 전량 팔지 왜 갖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37,000원 8,000까지 갔는데 31,000원 샀다가 저 4만 원 갔다가 31,000원 28,000원 갔다 31,000원 와서 본전에 절반 팔고 지금 또 조금 한 1, 2천 오늘 2천 올랐네요. 아, 얼마 전에 37,000원까지 갔잖아요. 6월 12일 날 38,000원. 그럼 그때 팔면 얼마예요? 20% 수익이네. 절반인데 팔고 나와서 강한 종목 가야지. 대형주 하면서 그 수급이 무너진 걸 계속 갖고 있습니까? 저도 이 시간에 올해 하나솔루션 여러 번 추천했어요. 2만 원 정도 때 했죠. 계속 4만 원까지 갖다 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 보조금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법 통과되고 6개월 안에 6개월까지 괜찮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도 이제 하나솔루션은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솔라시티 가동되기 때문에 천천히 그러면 실적이 나아집니다. 그래서 가는데 지금은 보다도 아마 이 여름장을 좀 이제 지금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4만 원대 안착하려면.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기간이 강력히 때려버려가지고 그때 보조금 철폐한다 그래서 다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무너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시 수급 들어올 때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조금 10% 비중 가지고 이걸 가지고 손절도 안 하고 본전 이상인데 약한 주식을 왜 들고 있습니까? 그냥 다 팔면 되지. 저희들도 4만 원까지 있었어요. 그죠? 그것도 갑자기 28,000원이라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래도 저는 뭐 해서 38,000원 분할해서 다 팔고 나와서 바로 6월 11일 날 12일 날인가 두산 에너빌티 5만 원 그냥 5만 초에 갈아타잖아요. 그럼 두산은 7만 원 왔잖아요. 그죠? 6만 7만 금방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형주는 갈아타시면 되잖아요. 손해도 안 나는데 왜 이게 뭐 엄청난 큰 수익을 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형주는 사기 팔기 아주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의미 전략 매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고요. 이걸 보시고 나면 기다릴 종목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수급이 여기가 마지막 여기서 무너졌다가 이 주식에 이제 기대감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튀어 올라요. 튀어 오를 여기가 매도 마지막 매도 기회예요. 저로의 매도 마지막 매도 클라이막스인데 여기서 못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지금 아직 뭐 태양광 기대감이 있으니까 신정부도 그래서 아직 여기 있지만 시간 걸려서 다시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한 7월 중순 이후 돼야 되지 않을까. 7월 하순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때까지 뭐 그때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전략 매도하고 나중에 사더라도 지금 살 때는 이때 여기 사시면 안 되고 다시 주가가 여기에 37,000 이럴 것 같아. 그때 사시면 돼요. 그러면 랠리를 하니까. 주식을 너무 바닥에서 싸게 살면 이 주식은 안 가는 거예요. 바닥에서는. 이렇게 사면 안 가는 거죠. 갈 때 지르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전략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뷰 종목을 해드리겠는데요. 저는 그 리뷰 종목이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종목이 매수가에 안 걸려가지고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갔는데 매수가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한 종목이 이제 수익이 나왔는데 HD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이 종목을 지난번에 매수가를 71,100원, 그러니까 초점가가 이 정도 잡혀 있네요. 지금 18%가 수익이 나는데, 요게 수익, 1차 목표가가 8만원이었거든요. 8만원 돌파했다가 지금 내려왔죠? 요 HD 현대건설 기계는요, 저는 연말까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유효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저희는 이 투자클럽에서 이걸 매매를 했는데요. 일단 어제 절반 매도했습니다. 어제 절반은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조정 시에 다시 매수하려고 그럽니다. 조정 구간은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요. 요 구간까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낮게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있고요. 더 낮게는, 제가 볼 때는 더 낮게는 안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73,000원에서 74,000원 정도 내려와 준다라면은 추가 배팅을 해서 연말까지 가지고 가는데 일단 9만원까지는 자연스럽게 갈 것 같고요. 여기 9만원까지는 자연스럽게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만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HD 현대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만원 넘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얼마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8만 원을 일단 돌파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9만 원이잖아요.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만 돌파하면 이거는 게임 끝입니다.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 HD 현대건설을 추가 절반 수익을 챙겼고, 그 다음에 다시 저점 매수를 어디서 할지 이 부분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만약에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 73,000원, 74,000원 여기 오면은 신규 매수 관점을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량 가지고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8만 원 이상에서는 절반 정도 팔아보시고 73,000, 74,000 여기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연말까지 가는 전략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이쪽으로 거래량이 안 터졌습니다. 보세요. 지금 거래량 안 터졌어요. 얘는 갈 자리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거 있죠. 이런 종목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런 종목은 그렇게 움직이죠. 여러분들이 아직 제 실력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11년 만에 다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과거의 이관욱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관욱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시점,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 딱 매수를 해가지고 연말까지 딱 본다, 10만 원 딱 돌파한다? 그러면 이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길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제가 또 9만 원 돌파잖아요? 그럼 그때 또 리뷰를 또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참고하십시오. 우리 전문가님. 바로 히든카드 바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히든카드를, 히든 섹터를 로봇 관련주로 가지고 나왔어요.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로봇 관련주를 왜 제가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냐면은, 이제 방향성이 결정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방향성이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추세 영역으로 진입을 했어요. 이 종목이 추세 영역으로 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군을, 후보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군을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 클로봇, 로보티즈, 휴림 로봇, 유일 로보틱스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저는 히든 종목을 유일 로보틱스로 잡았습니다. 왜 유일 로보틱스로 잡았느냐? 이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산업용 로봇 공급 증가로 인해 가지고 매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대가 됐고요. 원가 구조 개선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인해 가지고 영업 손실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 회사가 인천, 서구, 청라 국제도시 첨단 산업단지 내에 회사를 이동을 했습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매출 1조 원에 도전하겠다 선언을 했거든요. 그 회사가 옮기면서. 그 다음에 SK그룹하고 전략적 협력을 맺고 있는데, SK그룹에서 SK온 미국 자회사입니다. 이게 SK 배터리 아메리카인데 이 회사의 지분을 36%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를 적극적으로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SK에서.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뉴스 찾아보면은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요. 이 로봇 관련주가 제가 순간 포착 단기 종목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 제일 먼저 로보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보를 매수를 했거든요. 우리 투자클럽에서. 얘가 안 가는 거예요. 쑥 빠졌다가 다시 이제 딱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휴일 로봇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하고 휴일 로봇을 같이 샀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있으니까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로봇은 갔다 멈췄다가 이러다 하는데 휴일 로봇이 움직입니다. 아이고 잘 됐구나. 그런데 웬걸 로보티즈가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것 봐라. 왜 이 소형주들이, 그러니까 소형 로봇 관련주들이 먼저 순간 포착이 되고 왜 대형들이 움직일까?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대형들이 이게 로보티즈가 상한가 가고 이틀 동안 쉬었잖아요.
그런데 로보가 가는 거예요. 아, 대형주 쪽으로 움직여 놓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약한 종목군들을 이제부터 보내는구나. 그러면 이들이 자, 시가총액 낮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파동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순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종목 쪽으로 가죠. 시가총액 센 종목 쪽으로.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원래는 로보틱스는 과거에 이제 그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로보틱스는 손대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가져왔느냐? 유일 로보틱스를 가져왔거든요. 유일 로보틱스는 제가 라스트 찬스에서 지난 6월 11일 날 제가 방송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리뷰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앵커분께서 여기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 자리예요. 여기 이 자리. 그러니까 이때 주가가 찌글찌글 합니다. 여기 이 자리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와, 우리 전문가님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모양이 지금 무너질 것처럼 찌글찌글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사도 되겠습니까? 라고 앵커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틀 뒤면은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이틀 뒤면은 하나, 둘.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성이 딱 결정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완전히 위로 잡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눌리고 있죠. 자, 여기는 눌리는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81,000원 이하. 원래는 여기서 제가 지난 6월 11일 날 추천할 때는요, 77,000원 이하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레벨업 됐잖아요. 그러니까 81,000원 이하. 그 다음에 목표가는 9만원에서 10만원인데요. 제가 볼 때 충분히 9만원 이상은 무조건 간다. 9만원 이상은 무조건이다. 그리고 10만원을 돌파하느냐? 10만원을 여기 직전 고점 돌파하잖아요. 10만원 돌파하고 직전 고점 돌파한다. 그 위로 매물대 없습니다. 가볍게 갑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 가볍게 가요. 매물이 없어요. 지금 이게 위로 매물 없이 그냥 강하게 가느냐 마느냐 요걸 갖다가 이제 앞으로 결정 지을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관련주 중에 시작 단계 다시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이게 시가총액이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으로 본다라면은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1등이거든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5조가 넘거든요.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게 부담이 덜 될 건지 아니면 시가총액 9천억짜리를 끌고 올라가는 게 부담이 덜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게 부담이 덜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가벼운 거부터 해가지고 파동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로보틱스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가벼운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이 유일 로보틱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만약에 프로들은 어디로 가라? 로보틱스로 가라. 프로들은 로보틱스로 가고 준 프로들은 여기 유일 로보틱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 움직임들을 잘 파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상당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유일 로보틱스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체크해 볼 만한 자리다.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히든 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뷰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뭐 대형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장세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물 만났죠. 그래서, 제가 추천한 대형주, 정권주는 4월 말부터 삼성증권 미래에서 계속 해줬는데, 안 잡히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냥 시초가로 한 것은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이 주도주입니다. 제가 해드렸던 4월 말부터 이 시간에 히든카드로 해드렸던 종목이 전부 다 주도주입니다. 순서대로 갔습니다. 정권주,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4월 초부터 갔고요. 그 다음에 정권주 갔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엔비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두산 엔비디 가고 정지하고 나서 그 다음 카카오 갔습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가 지금까지잖아요. 그래서 6월 중순부터 카카오 갔는데 실제로 제가 거인의 시선에서 계속 순서대로 다 말씀드려 찔러라 한 게 계속 하나솔루션 지르고 그 다음에 정권주 지르고 두산 엔비디 지르고 그 다음에 카카오 찔러라 그리고 이게 대형주 시대다 이렇게 해서 보면 수익률이
뭐 한 달에 이거는 이제 추천해서 그렇지 실제로 시작한 단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2달 만에 3배 왔고요. 두산 로보틱스 50%밖에 안 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3배 왔고 2배 왔고요. SK하이닉스 50% 왔고요. 카카오 더블 왔습니다. 몇 주 만에. 그러니까 이 대형주가 저렇게 폭발하는 장세예요. 지수도 이제 3,100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를 안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익률을 빨리 조금만 1, 20% 빨리 먹기 위해서 소형주 작은 주식을 가서 계속 합니다. 근데 그래서 종목이 또 백화점이 늘려요. 여러 종목 있어요. 아까 내가 어떤 분이 상담 보니까 뭐 5천만 원 한 종목 100만 샀고 한 종목 50만 사고 한 종목 한 10개가 넘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강세자가 돈을 못 버는 거지. 그죠? 그냥 강력하게 5천만 원에 10종 다 팔아가지고 그냥 주도주 한 개만 딱 사도 한 달에 50%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주식 선물 같은 건 대형주가 주식 선물이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주식 선물 하면 저도 뭐 5일 만에 150% 수익이지? 회원들 때 그냥 지르 다 지르면 갖고 다 지르면 그냥 이틀 만에 100%씩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장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이 리뷰 종목 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저는 관심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하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봇 좀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로보티저야 뭐 아주 좋고요. 그럼 뭐 내려가고 그리고 나머지 또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조정이 잠깐 들어간 것 같아요. 조정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하이닉스 아직 멀었고 조정하자면 하이닉스는 아직도 40만 대 가야 돼요.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를 강세장이 왔는데 계속 약세장이가 대형주는 조금 먹으면 잘 안 가니까 계속 파는 거예요.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을 확대해야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서 계속 더 사는 거지 내려갈 때 기다려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치고 가는 장세잖아요. 금방 또 3,300도 돌파하고 당연히 또 4,200도 내년 상반에 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지수가 지금 4,200 가잖아요. 내년 상반까지. 그러면 지수가 앞으로 여기 50%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갖고 있는 돈의 전부 다 계좌 수익률이 최소 50% 이상 나야 되는데 자, 한 달 만에 지수가 30% 올랐어요. 지금 3,100에 거의 30% 올랐어요. 그럼 내 계좌 수익률이 4월 말부터 지금까지 25% 정도 안 올라왔다면 나는 지수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냥 펀드 매지자 몇 개 넣으면 지수만큼 됐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내 소형주만 끌어안고 있다 보면 그냥 소외됩니다. 꼭 아셔야 돼. 그죠? 이 대형주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오늘 저도 이제 오늘 히든카드를 이제 사실은 저는 뭐 종목 몇 개 하지 않아요. 저는 매주 나오니까 매주 종목 추천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카카오로 올해부터 손절가를 5% 짧게 잡아줬기 때문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SK하이닉스, 카카오 그다음에 이런 주식들 올해 주도주를 짧게 잡아주고 하면 또 딱 손절되면 5% 손절 다시 또 시작하면 또 해주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4번이나 해줬더라고요. 정거주도 몇 번 했고 그렇게 보면 이런 게 주도주였잖아요. 그죠? 바닥에서 시작할 때 가장 좋아요. 큰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는 여기서 상승률이 한번 차트 보고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좀 약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50% 정도 올랐는데 77,000이잖아요. 그래서 주봉 차트 보면 아주 거의 주가를 맞출 수 있거든요. 거래가 좀 실렸는데 매물대 여미 8만 원 많죠. 그죠? 그래서 66,000이니까 7만 5천이 목표가 단기 목표가고요. 그 다음에 잘 안 갈 걸로 보여요. 그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미 윗꼬리 달고 파동상으로 보면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자, 조정이 하나, 둘, 세 번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조정 들어가. 만약에 이게 62,000원을 깨지면 언제든지 급락해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만약 차익 실현 6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장기 차익 실현 장기적으로 가겠다면 54,000원이 손절가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가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제가 단기로는 28만원 드렸는데 오늘 목표가 왔는데요. 장기로는 제가 42만원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시작했다. 이번에 상승에 보시면 제가 과거에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작년인가? 요거 77만원은 2029년도까지 77만원 돌파한다. 그럼 지금부터 3배잖아요. 27년도까지. 그러면 27년도.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강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엔비디아는 1년 반 만에 15배 갔는데 물론 세계 1등이라고 얘도 엔비디아 메모리 HB 최고잖아요. 얘가 개발해가지고. 그럼 바닥에서 기본적으로 이 주식도 보시면 저가 23년도 시작했으니까 22년도 7만 원이니까 70만 원 가야 되는 거죠. 최소 10배는. 그래서 저도 이거 70만 원까 보고 있는 거 장기적으로. 그런데 42만 원 일단 목표가다. 이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팔지 말라는 얘기죠. 손절선만 지키고. 이렇게 지금은 뭐 신규 종목을 이렇게 갖고 있는 분 다른 거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손절하면 더 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아직도 조정 시그널이 단기도 일봉차트 5일선 단기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장대 양봉에 십자봉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종목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올 때 있잖아요. 공매도가 한 매수 쇼커버링 됐어요. 여기서 쇼커버링 되고 그 다음에는 할 것도 없어요. 공매도 쇼커버링 할 것도.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추세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종목 히든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주인데요. 제가 이렇게 자동차주는 자동차주를 지금 뭐 세상 물정 모르냐 전문가님이 간세도 있는데 무슨 자동차주를 하나.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자동차 부품 문제 갖고 있으면 세상 물정도 모르시냐고. 지금 간세 때문에 난린데 무슨 자동차주 사냐고. 이렇게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자동차 갖고 온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자동차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동화 패러다임이 변화 수혜죠. 그럼 전동화 패러다임 전기 자동차 이렇게 전동으로 가잖아요. 그럼 뭐 전동화 타고 있는 게 이런 기업들은 그나마 계속 좀 성장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현대차도 전동화 잘 가고 있으니까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동차 업종도 이제는 신성장 엔진을 붙이지 않으면 그 기업이 살아남기도 힘들고 성장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동차 업체들도 새로운 성장 산업을 엔진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지 않는 회사들은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게 신성장 엔진이 바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로봇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에 좀 로봇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로봇 기술을 갖고 로봇 회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히든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든카드에는 종목군은 현대차, 기아, LH 여러 개 많습니다. 저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중요한 게 바로 이 회사는 로봇 회사다. 로봇 액추에이터 회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자율주행차 회사다. 우리나라 1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6년도 전장 부품 매출이 한 10조고 연평균 18% 성장하니까 전장 부품 매출이라는 것은 제어기도 있고요. 자율주행부터 여러 가지 관련된 게 많습니다. R&D 비용에 여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전장 부품 쪽에 또 흑자 전환이 될 걸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서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로봇 액추에이터 기업으로 얘들이 성장.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10%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장은 미뤄졌지만 그래서 29년도 현대차 3만 대 정도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매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 회사의 매출도 크게 늘어나니까 실제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28년 이 아틀라스가 스팟 2세대 양산이 예정된 28년부터 29년도. 그러면 휴머노이드 제가 계약이 29년도라 그랬거든요. 그럼 29년도가 이 폭발적 성장기에 이 현대모비스도 사상 고점 다 돌파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주가를 그걸로 보고 해야 된다.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매수가를 먼저 매수가 드리면 매수가는 좀 눌림목에서 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눌림목에 28만 8천 사고 손절가는 목표가는 35만 원. 35만 원 좀 높은 가격이 아니라 요 45만인데 그 정도의 절반 좀 갔다가 돌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손절가 26만 드리겠고 이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장기로 가셔도 좋고 좋은 종목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하고 히든카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요일날 저녁에 8시에 늘 라이브로 동방서 1등주 TV 유튜브에서 돈 버는 방법과 종목까지 그리고 주도주 이런 거 말씀을 드리니까 꼭 한번 와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월간 20% 수익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여기 그 방송 이제 투자클럽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거의 이제 한 달 조금 지나가는데요. 그 전에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해드렸잖아요. 2주간 무료로 진행해드렸고, 그 2주간 무료로 빼면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수익이 지금 20%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이 시치익이 20%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절대요. 네. 편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